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어제는 영상이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엄청 애먹다가 저는 그냥 업로드를 걸어놓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잤는데 걸어놓고 잤거든요. 근데 음, 새벽에 업로드가 된 것 같아요. 뭐 저도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전혀 그 업로드 되는 상황을 보지 못하고 저도 그렇게 어 이제 어제 이상한 하루를 보냈는데 요새 유튜브에 이런 일이 가끔씩 뭐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로. 근데 어제는 이제 영상 업로드를 좀 힘들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장이 워낙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이게 뭐라고 이걸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저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좀 그냥 가볍게 피곤한 날 뭐 늦게까지 일이 있는 날 그냥 아유 오늘 영상 안 만들고 내일 만들지 뭐라고 생각하고 좀 쉬고 뭐 저 개인 시간도 좀 쓰고 이러면 좋겠는데 어느새부터 어느 순간부터 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을 해서 이게 뭐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지금 그 별로 그 수익도 안 되고 저한테는 뭐 별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 생각보다는 이제 또 요즘처럼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 기다리시고 이거 한마디라도 좀 더 듣겠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그게 좀 부담스럽게 이제 생각을 이제 저한테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또 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닌데 맞다고 하거나 맞는데 아니라고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어 많은 분들이 직접 찾기 어려운 또는 찾지 못하는 그런 정보나 자료들을 또는 뭐 그 HTS를 좀 더 활용을 더 해서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이 시장 상황을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월, 3월쯤 됐을 3월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3월 한 달보다는 좀 더 긴 것 같고, 시장을 주도했던 그 2차 전지의 폭등, 그 다음에 뭐 로봇이나 AI나 반도체나 뭐 리튬이나 최근에는 뭐 전고체나 이런 종목들의 상승을 굉장히 흥미롭게 또 즐겁게 누렸다면 이제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저 앞에서 앞서가는 두목들이 이제 잠깐 쉬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처져 있던 애들 중에서 원래는 굉장한 스타 플레이어였던 친구가 이제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으면 포스코홀딩스라든가 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뭐 2차 전지 그 잘 가던 업종이긴 하지만 또 삼성전자 어느새 64,000원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와 로봇 등등에 힘입어서 잘 갔다면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에 코스피에 그동안에 못 갔던 그 대장주들이 이제 한 발자국씩 가까워진 그런 키를 맞추고 속도를 좀 맞추는 그거를 이제 약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로봇, AI, 반도체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누린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 나섰다라거나 아니면은 수익을 일단 실현을 하고 또 이제 덜 간 업종에 새로운 이제 먹을거리를 찾는 거죠. 그런 과정인 겁니다. 이것도 순환매의 하나이고요.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갔고 너무 그 세게 갔던 이제 업종이나 종목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오늘도 포스코홀딩스에도 그러니까 물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 더 갈 것처럼 움직이니까 샀는데 뭐 그냥 빠지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이렇게 된. 그리고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지금 에코프로들은 생각보다는 지금 잘 버텨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계속 그 폭탄을 돌리는 것 같은 오늘도 수급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누가 먼저 손 털고 나가냐 게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좋은데요. 전망도 좋고 실적 전망도 좋고 또 앞으로 뭐 다 좋은데 언젠가는 뭐 에코프로도 뭐 100만 원도 가고 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 언젠가는이 도대체 언제냐?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최근에도 계속 이제 유상증자 이어지고 그 그룹 내에 현금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데 그 와중에 투자는 계속 해야죠. 주문이 밀려들고 있으니까. 근데 어젠가 보여드렸던 그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 보면은 이게 종목이 나빠서 그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만약에 공장을 잔뜩 늘려놨는데 뭐 LNF라든가 아니면 외국의 다른 회사들이라든가 해서 에코프로 BM이 거의 독점 또는 뭐 일부 약간 과점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를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나눠 갖게 되고 또는 이 지금의 이 양극재가 많이 필요로 한 배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다른 어떤 물질 소재를 찾아내서 더 싼 소재를 찾아내서 빠르게 또 그쪽으로 바뀌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점 체제가 생각보다 빨리 이 균형을 업종 내에서 업계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균형을 이룬다는 건 1등주인 에코프로 BM이 뭔가를 나눠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주가를 이제 좀 하향 조정하자는 게 뭐 모건 스탠리도 그랬고 유진투자증권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좀 먼 얘기죠. 아직은 지금 당장 벌어들일 돈이 뭐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다 선반영을 지금 하고 있고 선반영을 했다고 치더라도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8만 원, 9만 원대에서 한 9만 원 정도에서 지금 40 얼마까지 5배가 올라왔다는 건 그러면 실적도 한 5배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몇 달 만에 왔기 때문에 한 개 분기 만에 실적이 한 5배가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뭐 기껏해야 100%, 200% 수준인데 2배, 3배 그러면은 5배의 주가는 과하게 올랐다는 걸 뭐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계산해도 우리가 생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신을 차린 어떤 수급 주체가 뭐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거를 이제 좀 더 선명하게 계산해내고 이거 비싸구나 하고 깨우친 어떤 누군가가 팔기 시작하면 이제 또 되게 많이 빠질 수도 있어서 이제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 매수해가지고 먹을 거리들은 거의 이제 바닥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LNF 정도, 요 정도는 과하게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중소형주들은 지금 이 시장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니까 못 가고 있고 오늘도 많이 눌리고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게 눌리는 거는 당연히 누군가가 수익 실현하고 매물을 던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 올라가는 시점은 어느 정도 빠져야 되고 어느 정도는 눌림목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아직은 진행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그러니까 2차 전지 말고도 뭐 리튬주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가고 있는데 오늘도 엄청 잘 갔죠.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요, 돈이. 익숙한 곳은 이 리튬이나 이제 에코프로들이나 아니면은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사야 한 뭐 10%, 20%씩 막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다른 것들 사보려고 하니까 너무 굼뜬 것 같고 별로야 이렇게 돼서 재미가 없죠. 그래서 현금을 들고 차라리 나는 2차 전지 로봇주를 기다리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뭐 그런 생각에 굉장히 동의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도
그 로봇줄을 사서 이제 그 들고 있다가 나중에 확 빠지던 그 오후의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손절했어요. 음, 분위기가 안 좋고 흐름이 깨지고 이게 반등을 할 타이밍이 아직 안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던져야죠. 뭐 내 생각이 틀렸구나. 어, 내 생각이 틀렸구나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미련을 갖고 못 버리느냐에 따라서 어, 투자의 어떤 결실이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차피 좀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최근에 한두 달 동안에 2차 전지, 로봇, AI 이런 종목들 가지고 많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약간 좀 눌리더라도 뭐 별 의미 없어. 이거는 이 정도 괜찮아라고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수익을 낸 거는 낸 거고 또 오늘 빠지는 건 오늘 빠지는 건데 여기에 덜컥 물려버리면 그거는 정말 하수 중에 하수죠. 돈이 묶이는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뭐 상당히 많은 종목이 올랐고 내일도 상당히 많은 종목이 오를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르든 안 오르든 어차피 몇백 종목은 올라가요. 그러면 그 종목들을 사서 만회할 기회를 얻으려면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금을 어떤 지금 약세로 돌아서는 어떤 특정 종목에 묶인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인 거죠. 돈을 이제 잘 갈 때 어디까지 잘 가나 보자 하고 묶어놓는 건 그건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요. 빠질 때 어디까지 빠지나 보자라고 놔두면 내 돈을 그냥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까이는 그 과정을 그냥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지켜보기만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이상하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냥 과감하게 내가 혹시 몰라서 사봤는데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편하고 그렇다고 내일 뭐 이제 잘 갈 수도 있는데 오늘 그냥 안 사고 그냥 있기 싫다 그러면은 조금 사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주가가 잘 안 가네. 그러면은 내가 틀렸어 하고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현금으로 바꿔야죠. 팔아야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아주 편하게 어떤 종목을 뭐 돈을 뭐 한 1억 원어치를 샀다고 치더라도 저는 항상 마이너스 3%를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는다고 늘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300만 원을 손해 보더라도 9,700만 원이라는 돈이 나한테 있어야죠. 물론 한꺼번에 뭐 1억 원어치를 다 사진 않겠지만 그럼 한 20%만 샀다고 치고 2천만 원에 한 3% 정도 수익을 손절을 했을 때 그냥 60만 원 정도를 내가 버리더라도 잃더라도 나머지 1,940만 원에다가 원래 현금으로 들고 있던 나머지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데에서 수익을 내면 되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건데 그게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이러는데 항상 그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손절가는 내일 당장 상한가를 가더라도 오늘 종목이 빠지면 이거는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원칙을 꼭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걸 꼭 꼬박꼬박 지켜가면서 투자를 하지. 그래야 뭐 20% 30%씩 그 수익을 내죠. 요즘에 진짜 분위기 그 보면은 이틀 만에 3, 40%씩 또 올리는데요. 그래서 그 현금이 어딘가에 묶이는 그것도 특히 내리막길로 내림세로 이제 전환한 그런 종목에 묶이는 행동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약간의 손절을 해버리는 게 낫다. 그리고 손절을 할 수 있을 만큼만 사세요. 너무 무리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100주를 샀는데 3% 3주만큼의 가격을 손실을 보고 파는 거를 아까우면 그거는 100주를 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그냥 10주만 사든가 50주만 샀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손절가를 정해놓고 수익도 뭐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경우에는
그 애초에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만 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코스피는요, 482종목이 올랐고, 410종목이 빠졌네요. 0.97%가 올랐고, 코스피 100은 1.23% 올랐으니까 대형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것입니다. 코스닥은 508종목이 올랐고, 1004종목이 빠졌습니다. 0.35%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 150은 오히려 0.71%가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자,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흐름은 되게 좋았고, 대형주들이 더 크게 움직였고, 다수의 소형주들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팔았고요.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약보합 정도. 근데 지금은 이제 상승세로 전환을 했어요.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는 아마도 영상 보실 때쯤이면은 개장하고도 한 2, 30분 지난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0.22%가 올라서 다시 1301원대로 올라왔고, 국제유가는 1.92% 올라서 74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에 발표된 경제 지표가 전월 대비 일제히 상승하고, 곧이어 발표된 중국의 PMI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코스닥은 보합권 출발 후 차익 실현 매물이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출회되면서 6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최근 지수 반등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로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어제 반도체 업종 및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한 코스닥 지수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가 확대됨에 따라 0.35% 하락 마감했다.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에 기반한 정보기기 업종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셀트리온의 대규모 M&A 예고로 주요 협력업체 등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오늘 기사가 많이 나와서 저도 좀 봤는데, 저는 사실은 오늘은요, 이런 생각을 좀 뭐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매매를 했는데, 그 ETF들을 좀 매매를 하면서 요즘에 ETF를 좀 뭐 여러 가지로 들여다보고 하면서 ETF 매력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오늘 꽤 많은 액수를 들여서 이제 바이오를 매수를 했는데, 바이오 ETF들이 오늘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저점에서 금리가 빠질 때 맞춰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더 많이 안 빠질 종목, 업종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바이오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도 조금, 종목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셀트리온, 그래서 이제 그 기사도 일찌감치 만나고, 며칠 전에 왜 서정진 회장이 지금 싸게 여러 그 좋은 회사를 싸게 살 수 있는 뭐 기회다 하는 그 멘트를 가지고 아마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흐름을 보여주는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지? 이거를 제가 알질 못해서 종목을 매수하지는 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ETF는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 이런 분위기가 지금 바이오가 좀 들썩거리고 좀 가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한번 ETF를 좀 매수해 볼까 하고 이제 그렇게 ETF를 좀 매수할 수가 이제 있었는데, 요즘처럼, 자, 분명히 지수는 좋게 가고 있고 오른 종목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잘 못 간다면 그 업종을 이제 추종하는 그 ETF를 한번 매수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건 나만의 또 해지 이제 포지션인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뭐 종목을 분산하고 투자처를 분산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나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지금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잘 안 가는데 2차 전지 다른 애들이 너무 잘 가서 약 올라. 그럴 때 2차 전지 좀 다양하게 들어있는 2차 전지 ETF를 매수하는 뭐 이런 방법인 거죠. 괜찮은 방법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한번 보면요. 오늘 뭐 딱 두 종목밖에 파란색이 없어서 지금 코스피는 상당히 뭐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하이닉스가 일단 빠졌어요. 약간.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8%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또 기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최근에. 근데 굉장히 격차를 빠른 속도로 이제 좁혔고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이제 장중에는 뭐 이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좀 뒤로 갈수록 강해지면서 시총 13위 이제 셀트리온을 밀어냈습니다. 셀트리온을 14위로 밀어내고 지금 13위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셀트리온은 현대 모비스에도 지금 거의 얼마 차이 안 나게 따라잡힌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은 많이 빠진 종목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이너스 7%대 하락이 나왔고 저도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저도 이제 매수를 했다가 나중에 다 이제 던지긴 했지만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뭐 많이 터지면서 이제 좀 빠져가지고 이거는 더 빠질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고 보고요. 분명히 좋은 종목이고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렇게 수익 실현 물량이 딱 나올 때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빠진다. 그러면 던져야죠. 이걸 내가 그냥 가만히 들고 있기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손절을 할 수밖에 뭐 없지만 손절하고도 주가가 많이 빠졌죠.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뭐 여기서 더 빠지면 또 다시 매수하면 되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서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LNF가 오늘 5.9% 오늘도 사실 지금 한 일주일 만에 한 10만 원이 올랐어요. LNF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이게 에코프로들의 어떤 반발 에코프로들이 못 가니까 에코프로 이 BM이나 에코프로를 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안 사니까 결국에 중간에 뭐 살만한 그런 어떤 종목은 LNF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체 뭐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HLB가 4%대 올랐는데 제가 오늘 이제 바이오 ETF를 사다 보니까 HLB가 이제 시총이 크니까 HLB가 많이 이제 ETF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ETF를 매수했을 때에 그 ETF를 통한 어떤 자금들이 좀 HLB에는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좀 흐름이 안 좋았다는 거는 뭐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대형주들 흐름은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자, 업종 보면은 코스피가 철강 금속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포스코홀딩스가 8%대, 포스코 스틸리온이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업종이죠. 전기가스가 제일 안 좋았는데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4%대, 대성에너지가 마이너스 2%대 빠졌고 코스닥은 기타 제조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엔바이오니아와 피코그램이 7%대, 듀오백이 6%대 올랐고 빠진 업종은 정보기기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이트론이 마이너스 11%대, M2I가 마이너스 9%대 빠졌습니다.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국제약품, 동아ST, 바이오노트, JW 중해제약, 영진약품 순으로 올랐고 빠진 종목은 유유제약 1우가 마이너스 3.45, 또 일동홀딩스 경보제약, 신풍제약과 우선주, 이연제약까지가 마이너스 2%대 하락했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네이처셀 18%대, 아스타 12%대 올랐습니다. 네이처셀은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코스닥 제약 하락 종목은 젠큐릭스와 제일바이오가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840억 원이 줄었는데요. 제가 이제 공매도가 늘었다 줄었다를 이렇게 말씀만 가볍게 드리고 그냥 지나가니까 누가 물어보셨어요. 공매도가 빠지는 게 무슨 의미예요? 공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건 시장이 하락할 걸로 예상한다는 거고, 공매도가 많이 준다는 건 이제 더 빠지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지금 840억 원이 줄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거 아니야라고 보는 세가 세지고 있다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열 종목 지정된 게 코스닥의 포스코 ICT,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순이었고요. 네 종목이 과열 종목 지정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포스코홀딩스, 한화솔루션, 삼성전자, 메리츠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SFA 반도체, 바이오니아 순이었습니다. 자, 거래 비중 상위 종목 보면은 코스피는 롯데쇼핑, SD바이오센서, 메리츠금융지주, S1, 제일기획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EM텍, 솔브레인, 코미팜, 원익 IPS, 동국제약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게 기사가 많은데 짧게 빨리 하겠습니다. 증권사들 이제 리서치 센터장들이 4월에도 좀 박스권을 보이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예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00 코스피의 2500선이 지금 고점 부근에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걸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또 전기차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이제 상승 추세를 다시 타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게 아닐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세제 혜택 범위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그런 큰 혜택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 제로 코로나를 폐기하면서 경제 성장이 이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 중국의 이제 이 소식은요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뭐 당장 리오프닝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그 업종 관광이라든가 뭐 여행항공, 카지노, 뭐 면세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그냥 경제 그 오늘 우리 철강 그 종목들 많이 올랐잖아요. 중국이 경제 회복을 하면 철강 우리나라 철강도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철강을 많이 사용하게 될 테니까 수요가 늘게 되고 그래서 하나 또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 중국에 이제 그 어떤 공장이 돌아가니까 한국의 철강사들이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첫 번째 그냥 문장에 아예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장을 돌리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지면 우리나라에도 철강이 많이 이제 쓰이게 되고 돈을 잘 벌게 되는데 1분기에 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 같은 그 포스코홀딩스의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이제 시장의 평가가 뭐 적정 주가가 15만 원이라는 둥 뭐 에코프로 BM이 이런 그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조정이 좀 있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지나가는 게 더 잘 갈 수 있어요. 너무 이제 이렇게 강하게 막 움직여 버리면 위에 물리거든요. 그 뭐 개인 투자자들이든 누구든 어느 선에 이제 물립니다. 그러면은 그 물리는 그 물량들이 나중에 빠졌다가 올라갈 때 그 상승 돌파를 가로막는 그런 저항 라인이 돼요. 그래서 계속 오랜 시간 이제 그 라인을 부근에서 상승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했으면 조금 소화해주고 또 다시 상승해주고 소화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더 좋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품이 빠지면 주가가 빠질 거다라는 이제 오늘 분석 기사들도 좀 나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대규모 M&A를 공식화했다 하면서 뭐 밑에 보시면은 mRNA, 그 다음에 ADC, 마이크로바이옴, 이중항체 이 정도인데 뭐 몇몇 업체들이 오늘 생각보다는 많이 이제 변동성이 좀 커졌었습니다. 이런 그 업체가 셀트리온의 어떤 선택을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문도 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셀트리온은 새를 불리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영역에 진출을 하고 또 그 이 중소업체들도 M&A를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한다면 또 나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뭐 그런 게 저는 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어떤 스토리예요. 제가 볼 때는 관심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다케다 제약 인수할 때처럼 셀트리온은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서 새를 불려나가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신약 분야에 막 도전하는 이런 게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처셀이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에 이제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이제 품목허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뭐 식약처가 작년에 뭐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조금 연기를 했는데 4월 24일이 그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의 허가 뭐 이 처리 완료 예정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선반영을 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이.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네이처셀을 하나 선정을 했고 코스피에서는 포스코홀딩스를 선정을 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오늘은 500만 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한 달 누적 순매수를 플러스로 돌려놨고요. 개인은 이제 531만 주 매도, 그래서 9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오늘 누적 순매수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 주가는 64,000원으로 껑충 또 올라왔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12만 9천 주를 샀습니다. 그럼 2,000원 하락하는데 그친, 더 많이 안 빠진 이유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리포트도 안 좋게 나오고 계속 지금 그런 상황에서 더 샀다는 것은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셀트리온은 기관, 특히 금투가 매수를 하면서 1,200원이 올랐지만 15만 원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약간 이제 거의 바닥 다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제 15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은 그런 자리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헬스케어 기관이 좀 팔았는데 기관은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팔았고요. 외국인이 약간의 매수를 거들면서 600원 상승, 6만 원대 회복을 했고요. 위메이드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550원이 올라서 5만 원대 역시 회복을 했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서 이거 외국인이 샀나 하고 보니까 아닙니다.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기관도 팔았습니다. 개인만 매수를 했어요. 거래량이 376만 주나 터지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약간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이처셀은 외국인이 42만 5천 주를 매수를 하면서 역시 거래량이 405만 주로 껑충 뛰어올랐고 주가도 18,000원을 보여줬는데 지난번 고점, 그러니까 전 고점 부근에 뭐 전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주요 저항선 부근까지 이제 올려놨다는, 이따가 이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삼성전자는 0.16% 100원이 빠진 63,900원. 에코프로 BM은 0.22% 500원이 빠진 224,000원. 셀트리온 0.27% 400원이 빠진 149,400원. 헬스케어 0.33% 200원이 빠진 6만원. 위메이드 0.4% 200원이 빠진 5만원. 포스코홀딩스 0.68% 2,500원이 오른 37만 500원. 네이처셀 1% 180원이 오른 18,180원.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삼성전자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아래쪽에 5일선, 11선 이제 쭉 상승하는 추세에서 아마 이격돌도 벌어졌기 때문에 또 약간의 뭐 음봉 내지는 조정, 눌림 이런 게 나왔다가 또 재차 상승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에코프로 BM 21선에 다을랑말랑 이제 오늘 아침에 저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끌어올리면서 양봉을 만들어냈고 11선까지 단숨에 회복을 해서 주가 흐름은 여전히
아주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 전혀 깨지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 바닥에 선 그어놨는데 이 매물대 긴 매물대의 하단 부근에서 14만 8,8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바닥을 만들고 있다. 이거를 뭐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양봉 만들어냈고 이제 좀 더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헬스케어 역시 60일선을 바닥으로 해서 어제 제가 싹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양봉을 만들어서 더 좋은 흐름이 나왔고 아마 다음 주에는 더 이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위메이드는 빠져도 5일선, 10일선 뭐 이하로 빠지지 않고 아주 약간씩 올리면서 지난 한 주를 보냈어요. 60일선, 120일선 같이 겹치는 자리는 더 빠지지 않으니까 이거는 저점이다라고 이제 주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크게 올렸는데 제가 이거 주봉을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도 이 경기 회복 기대감 같은 게 나올 때는 철강주가 얼마나 크게 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3만 원에서 41만 원까지 1년 만에 올립니다. 2배보다도 더 많이 올렸잖아요. 이번에도 한 1만 원대에서 지금 39만 원 정도. 그러면은 아직 2배가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회복 이게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한 거라서 저는 여기 뭐 지난번 21만 원 뭐 그게 작년 이제 4분기 무렵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것은 경기 회복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고 과거 2020년, 21년 사례를 보면 굉장히 강하고 더 길게 더 오랜 시간 동안 상승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이처셀은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은 이제 위쪽에 그 241선을 살짝 뚫느냐 아니면은 눌리느냐가 여기에 그 어떤 핵심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위에 481선이 하나 또 지나가고 있어서 2만원, 그러니까 19,000원까지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 눌릴 가능성에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미국의 선물지수 다우존스 71포인트, S&P 500이 6.25포인트, 나스닥은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1시간 좀 전 얘기죠.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이제 미국 시장 나스닥 개장을 했네요. 자, 지금 현재 보니까 다우존스 125포인트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 S&P 500이 14.25포인트 역시 마찬가지 나스닥이 30.5포인트가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는 훨씬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방금 한 3분 정도 지났는데 나스닥이 0.3%, 3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 시장은 좋은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시장에도 뭐 지금 계속 지수는 나쁘지 않은 상태잖아요. 아마 좋은 흐름이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주말에는 또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를 아직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또 회원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종목 분석을 지난주처럼 해볼 생각이고요. 종목 분석과 더불어서 뭐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라든가 주도주라든가 이런 영상들을 시간 날 때마다 좀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얼마나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미리 그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좀 아껴서 활용을 잘 해서 그렇게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